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검찰이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에 가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허술한지 여의도 당사에 왔다가 여기가 아닌갑네. 다시 관련 부서가 있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지휘부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적어도 지난번 김건희 수사 때 휴대폰을 잡히고 출장 조사를 했던 그 치욕부터 반성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5050 이벤트,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엊그제 MBC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방어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어떼가 갑자기 막 출몰을 해가지고 방어를 잡아먹으니까 그 상어가 먹어서도 없지만 상어떼가 있으니까 방어들이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어획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버렸더라고요. 거기에다 요즘 또 풍랑도 거세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에 정말 귀해졌는데 정어리몰이 참 또 발빠르게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한정 수량으로 가격 변동 없이 무료 배송으로 35,050원에 제공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방어 긴급 대방출 이벤트를 합니다. 지난번에 방어회 못 드셨던 분들 이번에 드시면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뒷고기 과메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방어회 긴급 대방출 이벤트 여러분 제철 대방어회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뒤에 웅장한 눈 쌓인 겨울산의 모습 보입니다. 첫눈인데 참 큰 눈이 왔지요. 11월로는 117년 만에 이런 대설이라고 하는데 전국 곳곳에 또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김건희 고모도 욕을 했네 어쩌네 서로 물어뜯고 난리인데 어제 그냥 뉴스가 계속 대설 뉴스로 도배가 되니까 아이고 한숨 쉬겠네 하고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민심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는 눈 소식 잠깐 미루고 중요한 것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샛별 정어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샛별 정어리 괜찮습니까? 네, 파닥파닥 뛰는 정어리 아닙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최 교수님 생일이시라고요? 예. 갑자기 손유진 변호사님 얘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 네. 친구 추가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알림이 떠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40 넘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희망사. 저와 친구.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어리 PD가 센스가 있으시면 이럴 때 빰빠밤 하나 좀 해주면 좋은데 예, 눈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했는데 오후 1시에 오기로 했다는 등 뭐 이런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그러던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할 때 우리 몇 시에 가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증거를 확보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몇 시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있는 증거도 다 지금 사라질 판에 친절하게
1시 이후에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거를 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검찰이 1시 이후에 온다고 하니 식사들 하고 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민의힘 당사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참 친절한 검찰인데 봉지욱 기자가 쓴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띵동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압수수색이지 몇 시에 가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이 겁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특수부의 검사들이 잘 쓰는 별건 수사 이걸 위해서는 본인이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다른 걸 찾아내는 그 증거 확보 차원에서 대개 했던 게 압수수색이죠. 그런데 어저께 뭐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원의창의 공천과 관련된 과거 자료 기록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요즘에 압수수색이라는 게요. 이를테면 디지털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은행의 전임 회장의 친인척의 불법 대출 뭐 이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전방위로 털고 있거든요. 여기는 무려 2주일간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시가 아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들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이렇게 발라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추려서 먹듯이 예. 와서 디지털 관련 이를테면 컴퓨터 자료겠죠. 그걸 살피어서 발라내서 추려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쏙 가져간다. 그래서 2주일간이나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요즘에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즉각 치고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다. 이러는 거 이외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검찰의 쇼잉 같은 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예. 이건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압수수색 쇼라고 봐야죠. 콩이맘님, 압색을 백팩 하나 달랑 메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서류봉투 하나 달랑? 그게 압색이냐? 압색 들어갈 때 핸드폰 반납은 안 했냐? 더군다나 압수수색하면 이제 장소 또 어디 대상 이런 걸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먼저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된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서류는 조직국, 기획조정국 네. 이런 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회관하고 본청에 있대요. 네. 그런데 엉뚱한 데를 먼저 가가지고 네.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요. 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헛소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국민의힘 당사 가는 게 얼마나 보여주기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우리가 정말 압색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쇼잉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기획조정국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 정책기획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미리 알려줬어요. 뭐 김 의원인가요? 그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기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1시에 저 의원회관으로 온대요. 그쪽으로 국회로 온다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그때 오세요.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 온 팀이나 아니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준비했던 팀이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1시에 가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 알려줬으면 이미 국회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왔을 때 알든 아니면 그 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줬든 그럼 그 사이에 모든 정보들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뭐 만약에 보여주기 싫은 거나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숨기든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 어디로 빼돌리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뭐하러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은요 정말 밀행성 정말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언제 간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저는 이번 압수수색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강찬원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당계와 여론조사로 치고받는 여당의 민낯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당의 경선 실패를 점검하는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싱크로율이 대단하다. 여권 소식통은 한 대표에게는 한마디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 여론조사를 조작한 이들을 잡겠다는 건데 친윤이 걸려들 공산이 크다. 무슨 얘기냐면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한동훈이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지금 명태균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딱 한 사람 안 나오는 게 한동훈이죠.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는 관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이 쫓아내려고 당원 게시판 뭐 이거 가지고 뭐 김건희 거모가 어쩌니 이런 말까지 막 하면서 하는데 역공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사주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자폭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으로서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 상황이죠. 그리고 추정컨대 이를테면 주진우 무슨 뭐 법률 어쩌고저쩌고 위원장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국민의힘 내 검찰 출신, 뭐 대통령실은 예를 들어서 이시연 뭐 그 직전까지 특수부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던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후배 검사들과의 직접 간접적인 공식 비공식 채널 이런 것들이 오후 1시에 온다더라 라는 얘기가 가능하도록 혹시 채널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하죠. 이제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당원 게시판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추가가 됐잖아요. 명태균에게. 그거 관련해서 털다 보면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당시 그러니까 2002년 치러진 지방선거 그다음에 7군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반적인 이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시야가 그쪽으로 당연히 뭐 옮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손해볼 게 하나 없다. 그런데 그런다고 네. 우리 집을 차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가 예. 김상우 의원이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예. 브리핑을 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포항시장 관련된 건도 압수수색 대상물이다. 포항시장 관련된 건?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공천 개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콕 집어서 포항시장 관련된 건이 압수수색 대상물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친한계에서 야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수를 내자면 우리도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게 연출되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검찰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리는 입으로 김상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압수수색이 쇼고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원지검의 배후는 한동훈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만약 그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창원전 정유미 검장은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로 알려지고 있고 친윤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물론 뭐 예전에 한동훈 대표도 같은 팀이었으니까 뭐 같이 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끌어들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보궐선거 공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사나 국민의힘 공천 관련 내용들은 압수수색 없이 한다?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걸 막고 싶었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겠죠. 오는 것도 막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겁니다. 어제 보면 상당히 태연해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다 공권력이 와서 하는 거니까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이 취하는 태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어찌 보면 적당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한동훈 대표 측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뭐 이렇게 꾸며서 예컨대 의도적으로 검찰이 얘기해서 데려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 보궐선거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정책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검찰과 짜고 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의 그런 수순에 적당히 합의보다 허용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은 예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초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희현님께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의리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슈퍼챗을 전해드릴 수는 없고.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가 쌍화탕 하나. 근데 저도 최진봉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상하게도 포항시라는 거를 콕 집어서 검찰이 이야기해 줄 그러니까요. 수는 없잖아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항시 이렇게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친한계 스타일이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위한 이런 압수수색 모습 연출하고 우리는 언론으로 그 포항시 관련된 거를 흘리겠다. 이 연출 모습이 딱 친한계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창원지검의 특수팀이 이 전담팀이 구성되는 그 과정까지 처음에는 뭐 수사과에 이 명태균 김영성 사건을 배당해놔서 거의 그냥 묻어놨다가 시간만 질질질질 끌다가 늑장 수사하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검사 수를 좀 늘리고 이런 전반의 과정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명태균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뭐 명태균이가 뭐 인사에 개입했다, 무슨 뭐 창원 산단 뭐 부지 선정에 뭐 뒷배를 활용해서 뭘 했다.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걸 찾아내는 건데 이 여론조사 조작 이렇게 만약에 물꼬가 틀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천 개입 이 얘기보다는 여론조사 조작.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 우리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를테면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벌였던 그런 걸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신 변호사님 정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의도 연구원 아닙니까? 네. 여의도 연구원 심지어 지상욱 원장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왜 하필이면은 창원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지 그 여론조사가 창원에서 이루어지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마치 원하는 결과를 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알고서 의뢰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 조작 관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결과를 받고 싶다 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지 이런 게 지금 수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여기까지 지금 딱 선을 탄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모든 곳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장 앞서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러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죠.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탄핵 소추안을 12월 4일 다음 달 4일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아주 집단으로 반발을 하는데 이 당사자 빼고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전부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검야 대충돌 이렇게 썼습니다만 언론들이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대충돌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탄핵 대상 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탄핵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말씀하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휴대전화까지 반납을 하면서 거의 글쎄요, 이게 콜검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거를 불기소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기소 처분이 바로 직무유기다라는 거죠. 네. 일 안 하는 사람 둘 필요가 없다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가만히 있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막 여기에 뭐 이런저런 글을 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왜 그때는 한마디도 못했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경호처 별관에 가가지고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를 받고는 그런 치욕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왜 검사들 한 명도 얘기 안 하죠? 누구 한 명 나와서 이 프로세스에 자기 얘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적 신망을 잃는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있나요? 지금 자기들 조직 이기주의예요. 저는 이게 정말 무슨 뭐 검찰을 위해서 얘기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검찰의 명예라든지 검찰이 정말 제대로 국민적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합니까? 이건 저는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적 상식과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가 조작 문제도 불송치해버렸죠. 명품백 수수 의혹도 증거가 명확한데 불송치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반발해야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잘했다고요? 그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창수 지검장이에요. 그 부장도 마찬가지고 4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탄핵시켜야죠. 그리고 검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검사가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국회 탄핵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하는 이유가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자니까요. 아니 검찰들은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김학의 전 차관부터 시작해서 99만 원 세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잘못한 거 제대로 처벌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처벌한 적 없잖아요. 다 감싸게 해주고 봐주게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검찰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는 안 되지 밖에서 해야 돼요. 밖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유일한 조건이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정권 관련된 수사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주로 주요 수사나 정치 관련된 수사들은 서울지검에서 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그 지검장을 이 사람이 맡고 있는 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정지시켜야죠. 제대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국민의 대의관인 국회고요. 국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검사 탄핵이에요. 그거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대체?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한다 뭐 이런 비판을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적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적어도 그 일을 못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헌재가 기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오송 참사, 뭐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관리 감독 또는 뭐 도의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뭐 다 아시죠. 탄핵이라는 건 임명직 공무원이 이를테면 신분 보장 내지는 뭐 임기 보장 이런 이유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때 사실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국민 소환제가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들이 자기들 방어를 치고 있어서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든 임명직 공무원이든 철옹성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이런 견제 장치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나 국민 소환은 전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창수 등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른 주범인 권오수와 다른 일당들 손모로 기억되는데요. 똑같은 행태였는데 거기는 유죄 구형과 함께 선고까지 내려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김건희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대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이요? 정말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행태나 이런 걸 따지자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날아갔을 때 그때 집단 행동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검사들이 아니 가장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면 조사가 필요하든 대면 조사가 필요하든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를테면 날려버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검사 동일체를 얘기하는 검사들이라면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아 그래 그래도 정신이 박혀있는 검사들이 한둘은 있구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건 집단 반발 뭐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저는 매를 버는 거다. 저는 역설적으로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재의결을 3차 재의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원래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28일 하려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로 이제 뒤로 미룬 거를 무슨 뭐 시간 벌기 또는 뭐 국민의힘의 내홍을 뭐 이용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 4일 날 의결 예정인 이 3인에 대한 검사 탄핵 이게 오히려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가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한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께서 검찰이 반발을 하려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날아갈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검찰이 쇼를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불기소 처분합니까? 하나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대지 못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0몇 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국민들이 그 검찰이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최소한도 박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은 안 받으려면 신용이라도 해야죠. 재판이라도 넘겨야죠.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농단을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천호님, 국정도 만사 건통, 대통령실 임명도 만사 건통, 공천권도 만사 건통, 당무도 만사 건통. 이제 윤석열은 건희한테 유기견이 되는 게 뻔합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산이대희님, 반칙을 하니까 레드카드 주는 거야 엄마 받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거 절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느냐.
지금 명태균 게이트 어떻게 밝혀져 시작이 됐습니까? 공천 개입 김건희가 뭔가 한 것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육성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돈을 받기로 하고 각서까지 썼다.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탄핵 100번 해야죠.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설명을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네. 저 각서 내용은 지금 어떤 거죠? 이 각서 내용은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희경 씨가 예. 이제 그 PNR 서 대표에게 써준 건데 그 내용 자체는 PNR 서 대표가 작성해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돈이 있다. 이게 거짓말이면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받아서 돈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로 나를 고소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PNR 서 대표가 써왔고 강희경 씨가 여기다가 지장을 찍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서 대표가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써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강희경 씨는 명태균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알았어 하더니 이 서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렇게 썼고 알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 이걸 썼냐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우리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을 거야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3억 7천만 원 명세표까지 만들어서 줬던 장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거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던 강희경 씨는 이런 내용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그 각서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NR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각서를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준다고 해? 그러면 뭐 믿을 수 있겠네요. 6천만 원 정도가 연체가 돼 있었대요. 이게 다 왜 그랬냐면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하는 거 그 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막힌 거예요. PNR이라는 곳에서 공표 여론조사를 PNR을 통해서 했거든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을 못하고 전화 훼손 사용하는 거 그것도 돈을 지급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진행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당연히 김건희 씨가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또 돈을 받는 사람은 강희경 씨잖아요. 돈을 회계 관리자가 강희경 씨였으니까. 강희경 씨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예를 들면 계약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약서. 예. 각서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명태균 씨 말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PNR 대표가 써왔다 하더라도 각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찍진 않잖아요. 거기에 PNR 대표가 김건희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 그전에도 아마 명태균 씨든 강희경 씨든 통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곧 돈 받을 거야. 이거 김건희 씨를 통해서 돈 받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켰지 않겠어요? 근데 6천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PNR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름을 박아서 온 거잖아요. 일부러. 김건희라는 이름을 쓰면 더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쓰고 만약 그게 사실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내가 감수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말은 강희경 씨가 명태균 씨도 얼마나 확신 있게 들었냐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PNR 입장에서도 그러면 김건희 씨가 보증을 서준다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각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거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요즘 보니까 재판 정황으로 막 판단하잖아요. 증거 없어도. 정황으로 보면 이거는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 어느 정도 확증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등장하면 검찰이 김건희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왜 김건희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눈에 띌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기로 했다라고 만약에 써져 있는 거와 윤석열 캠프에 뭐 여론조사를 외부에 발주하는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주기로 했다. 이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주기로 했다. 이 말은 이 여론조사 발주를 김건희가 한 거구나. 그러면 김건희라는 이름은 뭐예요? 후보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건 사적인 팀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공식적인 캠프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압수수색 압수수색 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여의도연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의도연구원이 왜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업무를 주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예. 아까 지금 PNR이라는 데는 여론조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ARS 전화를 돌려서 그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발주하는 곳으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단순한 기계적인 이런 것만 해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예. 그러면 그걸 또 PNR에 얘기해서 PNR이 그렇게 맞춰주고 그랬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 선정, 이를테면 연령대별, 지역 뭐 분포, 이런 가중치 부여 이런 것들에서 단순히 PNR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쪽과 발주를 하는 쪽이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흔히 말하는 마사지도 이루어지는 거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1000명의 조사 대상자라고 어느 여론조사든지 그걸 내놓지 않습니까? 공신력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1000명 중에 채워진 게 뭐 6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부풀려서 거짓을 할 때 이때는 이 PNR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것도 마사지를 하겠지만 발주하는 것도 그걸 같이 했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정하는 차원이지만 의문이 약간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조차도 공식 라인이 아니라 공식 라인은 뭐예요? 당시에 당대표, 당시에 공관위원장,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사적인 또는 비선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발주를 의뢰하는 지시 내지는 요청이 온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여론조사 잘 아시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하는 내용 그거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가 씨발 그 전략공천 받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 몇 개 던져달래. 네. 그러면 뭐 삼성장에 던져라고 끝내주겠대. 네,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 김영승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금정현이 한 17. 알겠습니다. 야, 누가 그 적합하냐. 네, 그래서 저 한 600개. 예, 무슨 100%. 네네, 네, 해갖고, 네, 네, 보고서에서 그래갖고, 일하는 것으로 해서, 네, 오늘 하나 맞지 만들지. 알겠습니다. 예, 그,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네. 예,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보세요? 그 지난번처럼 네, 그 그래프 딱 그려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리 딱 그려놓고 네, 그 너무 친하니까 딱 떨어지면은 네. 비슷한, 뭐 18점 네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예, 내가 아까 숫자를 맨 뭐라고 했죠? 저 좀 적어놓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옆에 나와 있는데, 사무실 예, 옆에. 그러니까 12, 18. 12, 18. 예, 네, 12, 12, 네. 10, 8. 12, 18, 12, 10. 아니, 그게 아니고, 김영선 12, 네, 예, 12.5 말하듯이. 그 다음에 네네네네네. 장동화 10%. 네. 그 다음에 누구, 김종영. 김정 18%. 몇 프로요? 8%. 8%. 응. 예. 그렇게 대충 12, 해갖고, 10. 대충 그 비율에서 네, 개소수 좀 찍어갖고, 네, 그래 만들면 돼요. 네. 12, 18. 알겠습니다. 그 청계 조사했다 하고, 네네네네. 계산하기 쉽게끔.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네,
9시 30분까지. 9시까지. 저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그냥 조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 몇 점까지 얘기하고, 또 통화 시간이 6시 16분이거든요? 6시부터 조사한 걸 하래요, 그냥.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작한 거예요, 그냥. 그냥 샘플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숫자도 정해주잖아요. 600명으로 하고, 무선 100%로 하고, 응답률은 얘기 안 하네요. 응답률도 적었겠죠? 예를 들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형태는 갖춰놨지만 그 강희경 씨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숫자 가지고 그냥 몇 퍼센트 만들고 응답자 숫자 남성 여성 비율 맞추고 이래가지고 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그냥 조작이라도 뭔 근거를 가지고 조작한 게 아니고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 즉 이걸 몇 퍼센트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정해놓고 그 숫자에 맞춰서 그냥 몇 명 응답했고 숫자는 몇 명 있었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론을 만들어놓고 그 결론이 나오게끔 여론조사 한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저게 더 웃긴 건 앞에 부분이에요. 이준석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한테 뭐 열심히 해서 의창껏 받아왔다. 근데 그걸 위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명태균이 가져온 여론조사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어떤 사람 정략 공천을 했거나 아니면 공천을 했다면 이건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뭐 이준석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 말만 들어보면 이준석한테 뭐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그럼 이준석 과연 몰랐을까요? 이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무슨 의미예요?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은 조작이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훈님이요. 우와 창조적이다 그랬는데 정말 이건 여론 조작이 아니고 창조지요. 근데 그 맨 앞부분만 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저 지시를 할 때 본인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숫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다시 들려봐 주십시오. 이창훈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씨발 그 전략 공천 받았어. 네, 알겠습니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 몇 개 던져 갈래. 네. 그러면 그 삼성장 던져가 끝내주겠대.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 김영승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금정현이는 한 17. 예. 네. 저거를 이렇게 읽는데 네. 어디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던져달래. 예. 이기는 여론조사라고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달라, 결과치를. 그러면 그 숫자를 누가 과연 이야기를 했을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맞춰볼까? 그렇죠. 이기는 여론조사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의원은 2021년 5월 15일 당시에 자신이 내일 되면은 자신이 당대표 후보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걸 알았는지 내일 인터넷 커뮤니티 봐봐. 내일 큰일 날 거야. 내일 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하면은 자신은 그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숫자,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너무나 확신으로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죠. 네.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아까 김건희처럼 이준석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죠.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 나왔을 때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도와줬을 가능성 여러 증언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론 조작 문제만 나오면 이준석이 자꾸 발을 빼고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본인은 관계없던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물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명태균이 저렇게 사적인 대화에서 강의에 있어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리고 조작된 걸 갖다 던져주면 그걸 사무총장한테 줘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거를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명태균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지어낸 얘기고. 저런 얘기를 지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공천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조작된 걸 던졌는데 공천이 안 되면. 공천이 됐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지 관여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창원지검 이런 데서는요. 이준석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 발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사하도록 놔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제 다른 걸 터뜨리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하잖아요. 포항시장 문제도 터뜨렸죠. 더 많은 게 있었다고 그러죠. 저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뭐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도 카드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에 대해서 조여오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뭔가를 계속 압박을 넣는 방법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 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합니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밴드웨건 효과니까 뭐 잘 나가는데 조금 더 채찍질을 해줘서 더 반대로 오히려 불쌍해 보여가지고 좀 더 밀어주자라는 예. 동정표를 끌어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라는 건 직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보를 결정하기 전 또는 뭐 투표 전 뭐 이럴 때 주로 활용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니면 정당이나 또는 뭐 내부에서 후보를 결정하든 또는 뭐 뭔가 평가 점수를 부여하든 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 거. 근데 후자의 경우는요. 이런 조작된 걸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결정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엄격하게 정확성을 기하겠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대중들을 호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로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게 쓰이질 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민주주의 사실 체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응답률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따지는 이유가 왜일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A 업체부터 B, C, D, E 개별 업체들이 불쑥불쑥 내놓는 여론조사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업체가 쭉 내놓는 그 숫자의 변화, 추이 이게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저런 명태균이나 또는 좀 뭐 전 건너뛰었습니다만 이준석 분명히 다 알고 지금 할 것 같은 정황이 아주 짙지 않습니까? 유리한 여론조사 하나 가져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장난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런 자들이 정말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냥 전부 재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대세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와 이쪽이 뭐 센 것 같네. 그러면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소비 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 밴드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대세는 이 사람이야. 대세 예를 들면 60% 이상이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요.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그냥 대세가 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죠. 그럼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의 의견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꺼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본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협감,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가 이렇다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래 나는 저 사람 싫지만 대세니까 그냥 인정해버리자고 찍어주든 아니면 포기해버려. 투표를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이 대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대세론이 형성이 돼버리면 다른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반대하는 누군가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투표를 안 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그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자. 나도 그냥 대세에 편승해야지.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대세가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 뭐 음식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여러 사람 있는데 꼭 한 사람이 나는 뭐 이러면 눈총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된 여론조사가 결국은 그런 현상을 불러올 수 있죠.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아까 명태균 그
이 얘기, 이준석 얘기 나오면서 왜 그게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주머니.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그러면 그때부터 윤석열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어. 뭔가 이들의 범죄 모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싹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알고 보니 명태균이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명태균이 매일 아침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명태균에게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써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로부터 비롯된 이런 불법적인 전화 한 건 돌리지 않고도 여론조사 결과를 뚝딱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비단 주머니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가지고 오세요. 그럼 뚝딱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내가 당대표 돼서 1등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1등이 탁 되고 이 정도면은 거의 요술 램프 아닙니까? 이건 비단 주머니보다 더 좋은 문지르서 소원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비단 요술 램프랑 같은 거죠. 네. 우리가 지난 대선 기억합니다.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김종인 다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몇 호에 있는데 거기가 청와대가 잘 보이더라. 또 새벽에 통화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맨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김한정 씨라는 그 재력가이자 후원자 그분은 왜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도 보내고 그 후에 대선 그 선거운동 당시에도 그쪽으로 좀 돈을 보탰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나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돈을 줬는지 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 명태균 씨 부인이 명태균 씨 구속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6시만 되면은 대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깼다 그 소리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명태균이한테 지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받긴 했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새벽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명태균 씨가 막 전화를 하긴 했어요? 네, 명태균이랑 전화를 하긴 했어요, 몇 번.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 얘기를 해. 난 솔직히 얘기해서 명태균이 만나보면은 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서 무슨 의논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당황하셨어요?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다? 이건 웬만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에 의하면. 그걸 또 받아준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렇죠. 아니, 새벽 6시에 전화를 예의 없이 자고 있는데 새벽 6시 전화를 해서 받아줘서 별 얘기도 안 계속 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저 말은. 자기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거지. 그게 그냥. 뭡니까? 자기가 안 했어도 받았잖아요, 전화는. 새벽 6시 전화 와서 별 의미도 없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하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떠박떠박 다 받아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김종인의 저 말, 그다음에 엊그제 오세훈이 기자회견이라고 했죠. 그때 나 명태균 몰라. 나 한 번 만났어. 그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싸움도 밑에 있는 자기 참모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시험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뭐예요? 2번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명태균이라는 브로커 얘기만 나오면 나 몰라 그 친구 한 번 만났어.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야 2번.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 3번, 4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저 대선 당시에 명태균과 같은 역할을 했던 브로커가 명태균 하나만일까? 아까 비단 주머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언론도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걸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명태균 같은 브로커가 명태균 하나였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다 휘둘린 그 면면들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당분간 김정인 위원장도 방송에서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전화 통화 하신 적 있으시죠? 라고 하는데 내가 걸진 않았다. 내가 걸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야, 뭐 참. 이건 누가 걸었는지 이건 사실은 저도 최진범 교수님처럼 과연 명태균 씨가 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막 전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까? 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화통화했다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걸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좀 궁색합니다. 한 번은 걸었을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전화 안 해? 그 여론조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냥 엄격결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뭐 다 당황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명태균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 번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김건희, 명태균 어떻게 뭘 꾸미고 이런 짓을 했는지 특검하면 다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얼개는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문제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아까 뭐 윤경훈 수장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씩 인정을 해요.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해요. 나는 모르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야 라든지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은 제가 볼 때 이번 명태균 씨 구속해서 수사하는 내용도 보세요. 지방선거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그 전략 재보궐 선거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딱 제안해놨어요. 다른 건 안 한대요 지금. 창만. 네, 그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 전체로 보면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가려져 있는 90%는 훨씬 더 큰 문제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연관된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 중요한 건 빼놓고 나머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밖에 없어요. 이건 특검 안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건 국정농단에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몇 배는 더 큰 농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농단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특검 받아야 되고요.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하면 반드시 또 밝혀내야 할 것이 증거인멸 조작 그런 의혹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하고 하여튼 조작하는 놈들은 계속 조작하려고 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최근에 드러난 김한정 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죠. 그게 드러나니까 강혜경 씨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9월 10일이니까 강혜경 씨가 막 이렇게 폭로한 이후에 통화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2만 1,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10,000명이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고요. 예. 나비 효과님도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이은주 님도 2만 195명일 때 2만 195, 7,829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좋아요는 의리하셨는데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들어보죠. 강혜경 씨와 김한정 씨 통화 내용이죠. 네, 강 실장 손에 달렸네. 그러네요. 일단 저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좀 많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강 실장,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강 실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에도 이제 매달리는데 네. 이걸 누구조차고 하냐고 강 실장도. 응? 뭔가 강 실장도 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게 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해봐. 나도 도와줄게. 강 실장. 아이 근데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려 그러지 마. 아, 근데 국민의힘은 살리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강 실장은 저 위에 분들 녹취 이렇게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그거 강 실장 그건 있더라. 어떤가요? 상대방의 녹취록을 해갖고 네. 남한테 들려주면 그게 법에 걸리더라. 모르겠다 그러면 네, 강 실장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나 누구랑 갔냐냐 어떻게 알게 돼서 갔냐 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는 게 제일 장땡이더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봅시다. 내가 네. 한번 같이 봐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김한정 회장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네요. 딱 저런 식입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좋은 말로 꼬드겨 봤다가 말 안 들으면 약간 협박도 섞고 니 그거 아나? 그거 뭐 남의 녹취 뭐 들려주면 그 법에 걸린다 카대. 참 그 노예한. 응? 그리고 막 니하고 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덮어지겠나? 참 추악합니다. 추악해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두 사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저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도 강혜경 씨하고 그전에 조금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 있었고 또 이 김한정 씨가 어떻게 명태균 씨를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오세훈이 보냈다. 만나라고 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엮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는 명태균, 강혜경 씨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혼자서 벌인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정 씨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만나라고 해서 만나러 왔다. 만났다.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하고 엮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혜경 씨는 이 김한정 씨에게는 굳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을 살려야지 다 국민의힘을 죽여선 되겠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런데 김한정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협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또 김한정 씨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완전히 막 그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 다 동원되네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좀 밀접한 관계인 게 그냥 녹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가 등장한 이후에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나중에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물론이고요. 이준석은 또 더 밀접한 관계였고 이준석은 저는 칠불사라는 곳에서 김영선과 천하람 넷이 앉아가지고 이거 폭로할 테니 비례대표 1번 주라라는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개혁 보수, 청년 보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썩은 양아치보다도 더 못한 정치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공감을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명태균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내용을 수정해서 명태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대로 따로 가고 이 관련해서는 명태균이라는 작자의
작태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를 저는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특검 따로 하고요. 최상병 특검에 또 묻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종호라는 작자가 또 가운데서 얼마나 브로커 짓을 했어요. 이종호 특검 따로 해야 되고 저는 그 얘기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했잖아요. 여론조사 조작적은 확실히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여론조사하면 이것도 밝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 건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고소 고발이 들어간 상태예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 운영한 게 아니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건 드루킹이 예를 들면 최신 기계를 했다면 재래식 무기로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도 야당이 주도해서 했고요. 야당이 특검도 추천해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하는데 안 된다고 반헌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무슨 반헌법적입니까? 지금까지요. 여당 관련되거나 대통령 관련된 모든 특검들은요. 다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반헌법적이라뇨. 무슨 반헌법적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도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거는 국회의 소관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추천하고 하는 규정을 만드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도 나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손영훈님, 덥기는 늦었고 이참에 잘 되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싹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김시진님, 정권 자체가 가라네. 가라로. 근데 참 그 재벌은 남 못 주고 개 못 준다고 고발 사주하고 한 거 조작하고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막 이렇게들 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조작 이런 게 판치고 지금 오죽하면 또 당원 게시판까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걸 왜 말을 못 해요? 내가 했다 안 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리하면 내가 했네요. 했어. 그런데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공으로 너네는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무슨 뭐 전략기획 뭔가 뭐 맡고 있는데 한동훈 계지요. 김건희 고모도 뭐 욕을 했다라고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하는 지식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는요.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와요.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 2명이고 뽑으세요. 뭐 이른바 친윤. 예. 거기서 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요. 예.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라는 자백뿐이 안 돼요. 다 하세요. 다 하면 좋겠어요. 신혜진 변호사님. 네. 김건희 고모인 거는 또 어떻게 알았대요? 나 김건희 고모야라고 썼을 리는 없고. 김건희 씨 고모가 과거에도 또 이제 꽃바구니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주도하고 좀 뭔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에 썼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쓰면서 드러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뭐 익명 게시판에 썼다, 누가 뭐 페이스북에 썼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쓴 글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DC 갤러리라든지 이렇게 그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대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썼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익명 게시판에 뭐 김건희 개 육갑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저께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김건희 개 육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김건희 뭐 목에 뭐 개목줄 걸어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동훈 대표는 의아한 게 본인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토시도 틀리면 거기에 바로
잘못했다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 구장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토시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변명을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에게 매우 원색적으로 여성 속옷을 입고 다닌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도 내가 참았다라고 해요. 홍준표 시장은 여성 속옷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남자도 운동을 안 해도 가슴 커지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성 속옷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홍준표 시장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중재 요청을 하든지 고소를 해든지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한번 열심히들 보세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만나볼 텐데요.